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그치? 자, 개념부터 살짝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이제 드디어 뭘 다루게 되는지 강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자, 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별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각을 도입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설어해. 주어진 각을 이용하는 거는 잘 하는데, 내가 직접 각을 딱 가정해놓고 문제를 그걸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되게 낯설어. 더 이상 낯설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단어에서는 특히 활용되어 가면은 주어진 도형수에서 내가 필요하면은 각들을 알파, 베타 또는 세타로 갖다 넣고서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을 다루고 있으면 주어진 각뿐만 아니라 어떻다, 주어진 각들끼리의 관계들도 쳐다보셔야 되는 거야. 아, 얘랑 더해서 어떤 각이 만들어지고, 그치? 여기에서 요걸 빼면 어떤 각이 만들어지고, 그 관계들을 알면 그 관계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등등등 연산을 이용해서 다른 조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 도형 속에서의 관계. 됐지? 그런 생각하면서 삼각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삼각함수 기본적으로 뭐니? 원의 한 점의 좌표와 그 반지름으로 정의된 함수지. 사인은 뭐니?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맞지?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됐고, 자, 그 각각의 역수들이 나오잖아.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따라서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가 사인이면 너는 y분의 반지름 길이.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따라서 코사인이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였으니까 시컨트는 x좌표분의 반지름 길이.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 탄젠트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코탄젠트는 y좌표분의 x좌표로 구할 수 있겠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지름 길이와 한 점을 알면은 그 삼각함수의 6가지를 다 구할 수 있다. 뭘 그리면? 원만 그려서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특히 어쨌든 뭐든 간에 그 6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5개를 다 구할 수도 있다. 첫 번째가 뭔데? 아니, 단위는 그래서 내가 사인을 안다는 거는 반지름하고 y좌표 아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x좌표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하고 x좌표 알면은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y좌표 구할 수 있겠지. 탄젠트 값을 알아서 x좌표 y좌표 알면은 빗변 길이, 반지름 길이를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3개 알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원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 여기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는 게 있었지. 관계식을. 뭔데요?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라는 관계식. 양변을 코사인을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뭐니? 시컨트 세타의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누면 코시컨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관계식들이 존재했다. 그러면 이 위의 식을 이용해서 뭐 한다? 사인을 할 때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을 할 때 사인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탄젠트 할 때 뭘 구할 수 있어? 시컨트 구할 수 있고 코탄젠트 할 때 뭘 구할 수 있다? 코시컨트 구할 수 있다. 시컨트를 구했다는 얘기는 뭐라 한다? 코사인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코사인 넣으면 다시 그거 좀 뭐 할 수 있어요? 사인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코탄젠트 하면은 코시컨트 구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시컨트 값,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인을 구하면 코사인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든지 차례차례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자, 어느 거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 편한 대로. 보통은 이게 주어진 값으로부터 단 하나의 삼각함수만 궁금할 때는 이걸 거는 게 빨라. 근데 하나로부터 사인도 구하고 코사인도 구하고 탄젠트 구하고 다 구하고 싶어. 그러면 원을 그려서 반지름과 x좌표, y좌표 찾아 놓는 게 다른 거 만들기가 좀 더 빠를 수 있겠지. 매번 연산짓 하는 것보다. 그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자, 까먹었을 때 대비해서 한번 보긴 하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은 뭐야?
사코코사다 그렇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부같이 한다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 똑같이 한다 보는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은 부가 어떻게 되니? 반대로 가지 코사인은 코코사사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분자가 부로 같이 간다 그랬어 분모는 부호가 된다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까먹은 공식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주셔야 돼 저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 특히 탄젠트의 덧셈 조명이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요 상황이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이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요 각의 크기 그지? 요 각의 크기 결국 뭐니? 내가 가져와야지 이게 알파고 베타면 요놈은 얼마나? 알파 빼기 베타를 쓸 수 있는 거지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외곽과 같다 요 각의 합은 똑같잖아 법적으로 너랑 합은 네가 되니까 너에서 널 빼야지 네가 구해진다 따라서 네 놈의 탄젠트 값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다. 그때 자 탄젠트 알파가 결국 뭐니?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잖아.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에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두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탄젠트 값이 궁금하면 저 덧셈 정리를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각을 이것처럼 갖다 주면 좋겠지만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냥 냅두면 네가 없이 그냥 네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사인 값을 구하라고 탄 값을 구하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아, 요 각이 들어와야겠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 자,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요. 자, 그 밑에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응용이야. 자, 백악공식과 반각공식이 있는데 너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이미 전전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성은 있어요. 알면은 계산이 더 편하니까 문제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문제 몇 개 풀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지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래. 학교에서 한번 수업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해준다면 내신에 출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어도 쓸모는 있으니까 해두자고요. 됐어? 자, 덧셈 정리로부터 나온 게 뭐였어? 백악공식이지. 두 백악공식이야. 사인 2 알파가 사인 2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됐지. 사인 2 알파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잖아.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백악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덧셈 정리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 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알파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나온다. 자, 사인 2 알파는 어떤 각의 2배의 사인 값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의 2배랑 같습니다. 이게 백악공식. 두 번째, 그럼 코사인 2 알파는요. 그럼 코사인 덧셈 정리에다가 베타 대신 알파를 집어넣어서 알파 더하기 알파인 거야. 그럼 뭐 나오냐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로 될 거고요. 자, 너는 형태가 두 가지로 바뀔 수 있어요. 사인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제곱이니까 얼마야? 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 쓰면 1 마이너스 2 사인 알파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탄젠트 2 알파는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제곱분의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지. 2 탄젠트 알파. 덧셈 정리 생각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너 뭐야? 덧셈 정리에서 두 각이 모두 같은 경우의 덧셈 정리 공식이라고. 그걸 우리가 특별히 백악공식. 왜? 각이 2배 됐으니까.
2배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이들이다. 외우셔요? 외우고 있니? 까먹었나? 그 다음에 자 반각 공식도 있어요. 반각 공식도 우리가 극한 갔을 때도 많이 써먹었지, 그치? 미분할 때도. 자 반각 공식은요 당연히 2배각이 아니라 주어진 각이 반각이 되는 값이야. 사인 2분의 알파. 자 공식 자체가 제곱을 구하는 거야.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구합니다.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은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탄젠트 2분의 알파의 제곱은요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는 약분되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쓰면 됩니다. 자, 이 반각 공식은 언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봐봐. 코사인 2알파가 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1이지. 그럼 여기를 알파로 바꿀게. 그럼 2 코사인 여기는 얼마야? 여기 쓸 수 있겠지? 반씩 쪼개버린 거야. 그치? 표현을 바꾼 거야. 2알파를 그냥 알파로 두면 그럼 그거는 여기는 요거의 반이니까 2분 알파 들어가겠지.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건데? 넘기고 2 나누면 되겠지. 코사인 2분 알파의 제곱은 넘기고 2 나누면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되겠지. 같은 식이야. 요거 여기를 알파로 바꾸고 여기 2분 알파로 바꾸면 정리하면 2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 알파 말했다시피 너분의 너가 탄젠트 2분 알파 제곱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때 극한 구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찾았냐? 있지? 여기지? 여기 아니고 삼각함수의 극한 뒤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뭐 나오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자주 등장해. 그럼 너는 어떻게 바꿨냐? 2 곱해지 2배의 사인 2분 알파의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물론 책은 합차 공식을 위해서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푸는 문제 곱해서 푸는 경우가 책의 설명이고요. 반각 공식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었어요. 됐니? 앞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못 푼다. 2배의 사인 절반각의 제곱이야. 그래서 나온 거야. 너는 크게 쓰임이 없지만 너는 자주 쓰게 될 거다. 샘플이랑 과정에서. 자, 책에 다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어디 붙어있니? 개념 설명하고 있는데 114쪽에 보시면 덧셈 정리의 응용이어서 1번에 여기 있지? 대각 공식 나오지? 대각 공식이야.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야. 다시 보다 사인 2알파는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는 세 가지 있다.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사인 알파 제곱이고요. 2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제곱 쓸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원하는 걸 갖다 쓰시라고요. 주어진 식에서 내가 사인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물론 코사인 통일하면 되고요. 코사인 없애고 싶다 그럼 사인을 통일하신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1마의 탄젠트 알파 제곱분의 2 탄젠트 알파입니다. 자, 이게 배합 공식이 나와 있고요. 자, 반각 공식은 여기 한 줄로 되어 있지. 이번에 사인 2분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2분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합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 자, 오늘 문제 볼게요. 자, 116쪽에부터 볼게. 자, 공식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 쉬우니까 패스하시고 12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생긴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주어진 각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라 그랬지. 자, 알파가 0에서 파이 사이 크기고 베타도 0에서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각 AB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대. 당연히 AB가 똑같은 각이면 사인 값도 똑같겠지. 근데 서로 다른 AB라고 그랬으니까. 자, 각이 다른데 사인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각이 다른데 사인 값이 똑같아. 사인의 정의를 생각해봐. 사인 값이 뭐니? 반지름 1원이야. 반지름 1원에 y좌표가 사인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각은 다른데 사인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y좌표가 똑같은 데로 연결해서 이거. 그럼 그걸 만족하는 각은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만들어지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니가 되는 거잖아. 또 y좌표.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누가 되는 거야? 니가 되는 거지. 둘이 어때? 같지? 그럼 여기 있는 니 각과 니 각의 관계가 뭐가 되냐 이거야. 어차피 내치니까 요 관계 크기랑 요 관계 크기는 어때? 같지? 결국은 니놈과 니놈 합이 얼마가 될 때? 180도 파이가 될 때 사인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즉 A랑 B랑 합이 얼마가 될 때 파이에 있다. 파이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두 각이다. 두 각의 관계를 저렇게 사인 값으로 정해준 거라고. 자, 만약에 뭐 할 거야? 이렇게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그림을 쉽게 봐. 코사인은 무슨 좌표니?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지.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인 1을 살짝 그려놓고요. 둘의 X좌표가 똑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너도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어떤가? 요각이지? 요각하고 또 어떤가? 요각이지? 항상 요각을 주는 거지. 이게 시초선이니까. 이게 시초선이니까. 이 빨간 각과 파란 각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차피 요만큼이나 요만큼 크기 어때? 같지? 그러면 빨간 거에다가 저 파란색만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지? 그럼 그때 A와 B의 관계를 얼마나 합치면 2파이 크구나. 이렇게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다시 본론 들어와가지고 그럼 알파 더하기 A 더하기 B가 파이인 관계에 있을 때 자 사인 얼마야? 2분의 파이 타니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 얼마? 1 맞는 거네요. 자 사인 2분의 A야 빼기 코사인 2분의 B는 0입니까? 돼 있어요. 사인 2분의 A 빼기 코사인 2분의 A야 2분의 B구나. 자 각이 다르니까 뭐 하고 싶어? 바꿔주고 싶지? B를 A랑 한번 나타내볼게. 사인 2분의 A고 자 B를 A로 어떻게 나타낼 텐데 B는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A잖아. 그러면 코사인 2분의 B는 여기 나누기 2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로 쓸 수 있겠네. 됐어요? 자 우리 수원에서 했던 거 각변화 쓰는 거지? 왜? 2분의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돼 있으면 각변화 쓰는 거잖아. 어떻게 돼?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함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호 결제해주는 거지? 자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2 1사분면이야. 거기에서의 코사인 값은 부호가 플러스지. 그럼 바뀌어도 부호는 그대로 가겠다. 그럼 결국 뭐야? 이거는 사인 2분의 A 빼기 사인 2분의 A니까 얼마 되겠어요? 0 이렇게 나오겠네. 이것은요. 자,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야. 자, B를 또 뭘로 바꿔야 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지. 탄젠트 A.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2야.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함수밖에 안 바뀝니다. 그대로 탄젠트 A야. 부호 보자. 파이 빼기 A야.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가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겠지. 얼마 되겠어? 0. 이것도 맞는 거네요. 자, 이거는 수원 내용이야, 그치? 기초적인 각변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물론 그런 각변을 시키려면 두 각 사이 관계식이 나와야지 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거다. 그치? 그 관계식을 찾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으로 관계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형 속에서 관계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은 분명히 연습 충분히 해두셔야 되는 거야. 도형수에서 어떤 관계들이니?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생각 생각해서 이거 알파고, 이거 베타는 결국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파이지. 그러면 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각변을 이용해서 산함수 구할 수 있겠지. 또 어떤 게 있냐? 또
그지? 무슨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어떤 특징이 있어? 대각의 합향수 얼마 된다? 180 그지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너랑 나랑 합 얼마? 180. 너랑 나랑 합 얼마? 180. 그때 원에 내접할 때 항상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팍 있고 도형수에서 네가 보이는 순간 바로 각변을 시켜주셔야지. 저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이 단원을 공부하자는 얘기야.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서 19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사각함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라는 거다. 봅시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a 더하기 b 루트 2다. 10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어쩌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를. 근데 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야. 기억하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거나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첫 번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뭐 하면 제곱하면 저런 모양이 나온다. 자, 제곱하면 어떻게 생겨?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지? 합치면 얼마 되니? 1 곱하기 2배의 너 곱하기 너니까. 자, 니는 왜 전개식 정도는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생각했으면 게 아니고 그냥 공식처럼 써야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나온다. 됐니? 그래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 필요한데 합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너를 뭐한다? 제곱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또 언제 나오니 저게? 아까 했잖아. 대각 공식. 사인 2세타는 얼마니?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 코사인이 필요할 때는 사인 2세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건 잘해. 공식이니까. 그치? 항상 공식 거꾸로 힘들지? 문제 풀다가 숙제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너는 뭐야? 사인 2세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좁혀지는데 코사인을 내가 저도 없애고 싶어. 어떡하면 돼? 코사인을 없애고 싶으면 이 사인 2세타 하면 사인은 남게 되는 거야. 각은 물론 달라지겠지만. 당부 드리는 금 저런 모양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씩이 동시에 떠올라서 둘 중에 어느 걸 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래. 알겠어요? 딱 정리해두고요. 정리해두고 저걸 봤을 때는 저걸 떠올려주자. 거꾸로 떠올리기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정리해준 거야, 선생님이. 정리해놓으세요. 지금 19번도 그 문제고 뒤에는 31번도 마찬가지고 뒤에는 54번도 마찬가지야. 이 순서대로 볼게요. 자, 19번 문제 볼게. 자, 니놈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너를 구하는 건데 합이 있어. 뭐 해줘야겠다? 제곱해줘야겠다 생각하겠지.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우변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너를 뭐로 치환하면 귀찮으니까 t로 치환할게. 그래. 그러면 t 제곱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그럼 t 값 구하라. 인수분 안 되니까 그래 써야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됐어? 얼마 보내? 짝수는 쓰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네. 이 t는 지금 얼마다? 둘 중에 마이너스는 없네?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왜 마이너스가 안 돼요? 왜 안 돼? 더하기라고 했는데 왜 안 돼? 왜 안 될까? 얼마?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인 코사인 뭐가? 플러스 딱히 볼 일은 없겠네. 맞춰가니까 얼마다? A는 1, B는 얼마다? 1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뭐 해야 될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 37번 볼게요. 일단 건너뛰어서 마저 이용하는 거니까 함께 보자. 37번 보시면 자,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랬어. 오, 식이 뭐 이렇게 생겼어. 너 더하기 너지. 뭐 할 거야? 덧셈인데. 연산이 되니? 사인 코사인 얼마인지 모르니까 연산 안 되지? 알아보면 뭐 할까? 너 뭐하죠, 선생님? 뭐 할까? 분수식의 합이야, 뭐 할까? 그래, 통분아, 그치? 딱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통분이잖아. 자, 통분할게요. 분모, 아유, 너랑 나랑 곱한 게 분모 되겠지? 바로 전개할게. 전개하면 얼마 되니? 9 더하기 4, 3, 1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6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분모지? 통분했을 때 전개한 거야. 그럼 분자는 요 곱해지고 곱해지겠지 이렇게? 그럼 얼마 되니? 6 더하기 4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지. 어차피 니들이 다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럼 다시 정리하면 분모는 얼마야? 21 더하기 16 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얼마 이거? 1 얼마 되니? 10이 되겠지. 그럼 니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지. 분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저 분수값은 최소가 되겠구나. 16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16은 어떻게 볼 수 있어?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우선 못하지 저거를? 너는 2배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는 거지. 이만큼 얼마야? 사인 2세타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2 사인 2세타로 한 방에 훅 바꿀 수 있는 거겠지. 됐어? 이게 사인 2세타잖아. 그럼 그놈의 제곱이. 그놈의 제곱이지. 자, 사인 세타든 사인 2세타든 기본적으로 사인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지. 그러면 2 사인 2세타를 보는 거 어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값을 갔지. 그럼 그걸 제곱하면 최대값이 얼마 되니? 2나 마이너스 1 때 제곱하면 4가 되겠지. 네가 최대값이 될 때 얼마야? 4일 때 너는 최소값이 얼마 되니? 2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찾기는 힘들어. 근데 너를 뭘로 바꾸면 사인 2세타로 바꾸면 어차피 사인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정해져 있으니 최대 최소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식을 바꾸는 게 안 보이면은 뭐지? 어쩌는 얘기야? 이렇게. 됐니?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선 정리를 대놓고 쓰세요 하는 문제는 더 이상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근데 대선 정리 공식을, 그다음 대학 공식, 방학 공식을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54분 한번 가볼까? 54분도. 등식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은 a분의 b다.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2세타 어떻게 구하지? 아, 왜 계속 저러나 너? 잘못 잤니? 코사인 2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 머릿속에 더 배우고 있잖아. 2세타는 이거 백악공식 먼저 떠오르잖아, 그치? 코사인 2세타는 백악공식에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2배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로 쓸 수도 있고 1-2배의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치? 머릿속에 내가 쓰지만 실제 머릿속에 일어나야 돼. 그 중에서 뭘 쓸지를 주어진 조건을 좀 판단해봐야지.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쓰고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이걸 쓰겠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제곱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치? 어쩌지? 일단 뭐 해봐야겠어 이거 동수가 플러스 1하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너 양변을 제곱 해볼게. 양파면 너 제곱 너 제곱 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지?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 거야? 4분의 3인 거야. 아, 그럼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제곱해보니까. 왜?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생각 들어야 돼? 코사인 2세타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아까 써놓고도 아니 안 되잖아. 써놓고도. 사인 2세타가 4분의 3인 거라고요. 그럼 각이 2세타 나왔으니까 아 2세타 구할 수 있겠네. 어차피 사인 할 때 코사인 구할 수 코사인 할 때 사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2세타의 제곱하고 같잖아.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사인 2세타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야. 그러면 16분의 7이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대각공식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어진 조건을 뭐 우리가 늘상 하는 거에 대해서 제곱을 해봤더니 나오는 게 너야. 그러면 그게 사인 2세타인가 아니면은 코사인 2세타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심에서 그냥 구할 수 있겠다. 대각공식 필요 없이. 됐어? 자, 이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럴 때는 저렇게 바꾸는 게 좋겠더라라는 거. 삼각함수 쪽이 그래도 제일 복잡하게 느껴지는 미분이든 극한이든 제일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딱히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죽으려면 결국 많이 풀어보면서 기험치를 쌓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됐니? 그래 대표적인 기험치를 쌓는 게 정리해 주라고. 막히는 부분들. 자,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 몇 번 한 거야? 19분 했었지. 자, 그럼 이제는 20번 봅시다. 20번. 저는 생각 좀 괜찮겠지.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위의 두 점 AB가 있다. 우리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보니 못생겼지. 앞으로 원위의 한 점의 좌표를 접을 일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 x, y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각을 세타로 투입한 다음에 원위의 한 점 좌표 어떻게 한다? 반지름 길이가 r이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좌표를 정하는 거였지. 기억나니? 원위의 한 점은 저렇게 두기로 약속했다. 원위의 한 점은 그 점과 원점을 이어서 각을 표현한 다음에 그 각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반지름 길이를 얼마로 잡는다면 1로 잡는다면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풀 수 있겠다.
자, 저렇게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어떡한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들을 위해서 좀 더 족구를 다루기가 용이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자, 저 얘기를 우리 했다. 옛날에 약속했었어. 그치? 자, 끊김을 떠올리면서 해보자. 결국 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네. 그 위에 한 점 B를 잡았고, 그때 그 연장선이 OA의 수직 연장선과 만난 점을 P라고 그럴 때, 요 각을 세타라고 그럴 때, 그때 자 OQ 길이는 AP 길이 곱하기 BQ 길이의 2배랑 같다. 자, 그 길이를 뭘로 표현하라고? 각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B점의 좌표 얼마가 되는 거야? 굳이 좌표를 안 잡더라도 OQ 길이 OQ 길이 얼마니? 요거 분의 OQ가 사인 코사인 세타잖아, 그치? 따라서 OQ 길이는 얼마가 되니? 1 코사인 세타. 제발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A야, A가 세타야. 그럼 요거 하기 크기 얼마?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부분에 요게 코사인 세타니까 너는 A 코사인 세타라고 여기를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부분에 요게 사인 세타니까 요런 길이는 얼마다? A 사인 세타 쓸 수 있다. 그치? 저건 자동 돼야 돼. 두 번째. 자, B때는 여기가 조절이야. 여기는 어떻게 되니? 요 부분에 요게 뭐야? 탄젠트 세타지. 그럼 여기는 얼마니? A 탄젠트 세타지. 여기 좀 어려워. 요 부분에 요게 코사인 세타지. 자, 이걸 내가 X 해볼게. X분의 A가 코사인 세타야. 나는 저 X가 없는 거잖아. 그지? 여기 글자를 바꿔도 X는 코사인 세타분의 A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뭐로 쓸 수 있을까? 시컨트 세타지. 오케이. 여기 누구다? A 시컨트 세타. 필요하면 밀크처럼 셈처럼 치적 만들어서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 정도는 공식처럼 그냥 나오면 갖다 쓰는 거야. B편이 있을 때는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B편 아닌 편이 주실 때는 A 탄젠 세타, A 시컨트 세타. 아는 거면 신경 쓸 거 없고요. 몰랐던 친구들은 그려놔 하나씩. 저거 못 쓰면 못해 하는 문제. 됐지? 그럼 그려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자.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고? OQ 길이는 1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의 OQ 길이. 됐지? 그 다음에 AP 길이는 AP 길이 이거야. 근데 내가 뭘 알아? 여기는 뭐잖아. OP 길이는 내가 아는 게 뭐야? 반지름 길이가 여기를 알지. 여기를 해줄 때 여기는 얼마야? 1 탄젠트 세타. 그치? 그 다음에 BQ 길이는 요거 알잖아. 요거나 요거잖아. 얼마야 BQ 길이는?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사인과 코사인을 표현하면 OQ는 코사인 세타는 2배의 AP 탄젠트 세타 곱하기 BQ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군요. 죽을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해볼게. 자,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 속에서 탄젠트는 뭘로 바꿔? 코사인분의 사인을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너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양변에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절로 나오겠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 사인 세타의 제곱하고 같아요. 어쩌지? 하나는 코사인 하나 사인이니까 뭘로 바꿔? 통일하지? 그를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까? 그러면 3 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은 3분의 1이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 근데
큰 가지에서 어느 겁니까? 세타 예각이니까 당연히 사인값 양수 구하셔야지. 됐어요? 자, 사인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계산은 끝났지 뭐.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 따라서 이놈의 역수니까 얼마 되니? 루트 3분의 3 곱하기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이 없으니까 코사인 구해야 되겠다. 그치? 사인 할 때 코사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얼마니? 루트 3분의 2. 그러면 시컨트는 코사인이 있으니까 얼마야? 루트 2분의 루트 3. 됐지? 위라는 필요하지 않네. 코탄제트는 뭐야? 코탄제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그지? 사인분의 코사인. 그러면 그냥 미리 계산해서 하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3분의 루트 3분의 코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2.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3 남고. 자, 이거 분분수 계산하자. 이거 곱하면 3이지. 분모 3이지. 이거랑 약분 되겠네. 그럼 얼마다? 루트 2가 되겠다. 약분하면 이렇게 풀어줘. 됐어? 자, 요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주어진 관계식을 사각함수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원하는 값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됐니? 다음 118조. 이제 덧셈 정리다. 주어진 두 각의 합과 차에 대한 사각함수 얼마든지 덧셈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너지. 아무거나 보자. 아무거나. 25번 볼게. D25번. 나는 계산 문제니까 딱 그랬어. 자,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을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금방 구하잖아.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네, 제곱이니까 얼마니? 9분의 3이에요. 그러면 루트 9분의 6이에요. 맞니? 그러면 루트 9는 3이고 3분의 루트 6이에요. 이 코사인 세타야. 자, 그 다음 뭐 구할 거니? 2 사인. 그럼 2는 나중에 곱하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두 각의 차로 표현됐으니까 모은다. 아하, 덧셈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자,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사코코사 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파이 사인의 드세는 부호 그대로 간다. 코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니들은 무슨 각이니까? 특수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요?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빼기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러면 사인 세타 자리에 뭘 집어넣고요? 3분의 루트 3 집어넣을게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대신에 방금 구한 3분의 루트 6을 집어넣으시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 약분 되겠다. 그치? 1 올려주고요.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은 요 값에다가 몇 배 하고 2배 하라고.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고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루트 6이니까 아우 사라지네. 얼마다? 1로 계산되겠다. 그래서 어떤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구급할 때는 그치? 다른 두 각의 합이나 차 또는 주어지는 두 각이 아니라 한 각이 뭐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라면 그치? 특수각의 합이나 차로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걸 숫자로 표현된 게 어디야? 밑에 있는 26번 한번 잠깐 볼까? 오.
26번도 보시면 자 탄젠트 10 더하기 탄젠트 20분의 1의 값과 같은 것은 돼 있어요. 씨 어떡하지? 아니 10이 있으니까 이 20은 뭘로 봐야 돼? 20은 20이 아니라 10 더하기 10으로 봐야겠지, 그치? 그러면 탄젠트 20부터 한번 외우자. 10도 더하기 10도는 대각공식이지 그냥 바로 써도 되는 거야. 대각공식은 뭐냐? 1 마이너스 탄젠트 10도의 제곱 분의 2 탄젠트 10도. 그치? 1 마이너스 탄젠트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분의 탄젠트 너 더하기 탄젠트 너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탄젠트 10도 더하기 탄젠트 20도 분의 1이니까 너 분의 1이지. 너의 역수니까 뭐 분의 2 탄젠트 10도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10도의 제곱으로 들어가겠다. 귀찮아. 계산하셔야겠네. 자, 어떡할까요? 통분하셔야겠지, 그치? 2 탄젠트 10도 분의 너는 얼마야? 2 탄젠트 10도 분의 2 탄젠트 10도의 제곱이지. 빼기니까 얼마야? 1 탄젠트 10도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분자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10 플러스 1 탄젠트 10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뭘로 바뀌어? 시컨트 제곱 바뀌지? 그러면은 시컨트 10도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되겠지. 자, 계산하려면 이대로 사인 코사인 바꿔볼게. 코사인 10도 분의 2 사인 10도. 시컨트는 뭐였으니까?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 10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코사인 10도 하나 있고 코사인 10도의 제곱이니까 제곱만 띄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는 2 사인 10도 코사인 10도 분의 1 되겠다. 자, 가만두지 말지. 가만두면 안 되지. 요거 대각공식 있나? 너는 뭐니? 사인 20도. 그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잖아. 사인 20도분의 1이어서 4분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32쪽을 한번 보실게요. 32쪽이래. 32번을 보겠습니다. 우후. 왜? 네? 왜 저 웃어? 응? 같이 웃자. 담임쌤 이름이 뭐라고? 담임쌤 이름이 담임쌤 이름이 우후라고? 우흠? 사람 이름 우흠이라고? 성이 우시고? 조씨. 조우흠이야? 네. 쌤이 방금 우흠. 조심해야겠네. 그 친구 되겠네. 쌤한테 욕한 친구. 너네 반 아닌가? 단톡방에 욕하더만 쌤한테.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감마는 0이고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도 0을 만족할 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뭐야? 알파, 베타, 감마라는 값을 가지고 표현해줬지. 세 덩어리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여. 일단 미루고요. 항상 끝부터 보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너잖아. 그럼 너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부터 찾아보면 되겠지. 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 투셈 정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럼 너희들을 구하라고 준 거야. 어디서? 위에서. 그치? 우리 또 이미 했어. 내가 지금 니들이 필요하다고. 그럼 위에서 쳐다보세요. 저걸 어떻게 구할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 있어요. 그럼 니가 껴있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 둘러 있는데 니가 껴있어요. 일단 너 신경 쓰지 말고요. 분명히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나오려면 니 놈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A 더하기 B가 있을 때 A 곱하기 B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제곱방이 나오니? 얘는 제곱하면 되지, 그치? 니는요? 넘겨주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 필요한 게 코사인이니까 반만 꺼져. 그치?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면 우리가 찾는 모양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잖아. 그럼 너 제곱하면 자 어떻게 되니? 사인 알파의 제곱도 나오고 코사인 베타의 제곱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찾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궁금한 니는 구해집니다. 자 마찬가지야. 너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여기 있는데 덧셈인데 그게 곱셈으로 나오려면 결국 제곱을 하자. 너는 넘겨주시고요. 너를 똑같이 제곱하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제곱 플러스 사인 베타 제곱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코사인 감마의 제곱이지. 자, 써놓고 나니까 뭔가 방법이 보여? 써놓고 나니까 보이지? 그래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데 보이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놈들이야,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라? 더하면 얼마 되니? 1이지? 뭐라? 너 더하면 얼마 되니? 1이지? 뭐라? 더하면 얼마 되니? 1이지? 위랑 아래식은 뭐한다? 더 해야겠구나. 그치? 더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계산이 돼버리잖아. 그럼 자 위아래 더하면 어떻게 되니?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여기 계산한 거는 1 더하기 1 넘어가면 얼마야? 그렇게 되겠지? 저는 2고 이쪽 1이니까 넘어가면 빼기 1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곱하는 식에서 어떤 모양이 만들지를 좀 유의깊게 유심하게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 제곱하라는 얘기는 없잖아. 우리가 판단해서 제곱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구하는 모양이 니들을 제곱했을 때 나온다는 거 판단했으면 제곱을 바로 더 하시면 되겠지. 써놓고 하다 보면 아세요. 자, 그 활용들 시간 되니까 좀 풀어보자. 좀 풀겠네. 33번. 아까 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각도 사이의 관계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지.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A를 알파, 각 B를 베타로 하자. 이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 자, 그림 그려봐야지. A, B, C. AB하고 AC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얼마라고요? 알파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 베타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 연결해서 여기도 얼마 되는 거야? 자동으로 베타지. 그러면 관계식은 니들 각도 사이 관계를 찾아봤는데 선생님 찾았어요. 니가 얼마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 쓸 수 있어? 파이 빼기 베타로 써도 되지? 베타 하나만 넘겨주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고요.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바꾸라잖아. 얼마니?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2 함수 안 바뀌어. 탄젠트 베타야. 부호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고 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입니다. 탄젠트 알파를 구하세요 돼 있지. 탄젠트 알파를 구하려 했는데 내가 아는 건 탄젠트 베타밖에 없어. 그럼 또 뭐 하면 돼? 둘 사이 관계식에서 나타내야지. 탄젠트 알파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파이 빼기 2베타잖아. 그치? 그럼 또 관계는 함수밖에 안 바뀌어. 파이는 안 바뀌지? 탄젠트 2베타야. 그거는 여전히 또 마이너스 붙겠네. 2, 4분면 하기니까. 그럼 나는 뭐 탄젠트 2베타만 구하면 되지 뭐. 자, 탄젠트 2베타는 배가 공식이 하면 되겠지? 탄젠트 2베타는 베타의 2배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분의 2 탄젠트 베타예요.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너의 제곱 4분의 9 분의 너의 2배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12예요. 탄젠트 2베타가.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2베타는 그냥 5분의 12예요. 결국은 뭐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겠지만 뭐만 찾아내면 주어진 각들 사이의 관계식만 있으면 어떤 각으로부터 어떤 각이든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반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 대입해서 필요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덧셈 정리, 대각 공식, 관계공식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4번. 자,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2분의 5로 주어져 있어요.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탄젠트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탄젠트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최대 최소는 당연히 범위를 구하는 얘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탄젠트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뭐야? 탄젠트를 이거로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탄젠트로 바꾸지 선생님? 자, 일단 뭐가 눈에 띄어? 그치? 나는 x에 대한 게 필요한데 갑자기 알파가 끼어있어. 뭐 해야 되겠냐? 드센들이 써봐야겠지, 그치? sin x 플러스 i는 sin x 코사인 알파 됐니? 더하기 코사인 x sin 알파로 쓸 수 있겠다. 이게 뭔데? sin x 플러스 알파의 값이야. 자, 근데 이때 코사인 알파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하나로부터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를 한번 그려볼까? 탄젠트 알파가 누구분의 누구야? x좌표분의 y좌표지? 그치?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자, 12를 x좌표, 5를 y좌표로 두고 마이너스는 안쪽으로 붙여야겠지?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잖아. 그럼 P점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럼 누구 좌표 마이너스 해야 돼? x좌표 마이너스 해야겠다, 그치? 12분의 5는 마이너스 12분의 플러스 5를 읽어주셔야겠다. 따라서 x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2. y좌표는 플러스 5. 뭔 소리야? 왜 4분면의 각이야 이게? 4분면의 각이지. 4분면의 각이니까 4분면의 각이니까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는 마이너스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너는 12분의 마이너스 5로 봐야겠다, 그치? 그러면 x좌표는 12 마이너스 5를 잡아주시면 그때 원점과 그 점을 띄운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지. 이게 알파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얼마? 12.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자, 피타고라 정리해서 뭐도 구할 수 있어? 빗변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 12. 빗변기는 얼마야? 5, 12, 13. 그럼 여기서 바로 뭐 나오니? 아, 그럼 사인 알파는 반지름 기름분의 y좌표지. 코사인 알파는 반지름 기름분의 x좌표지. 그러니까 다 풀어주지. 됐어? 관계식 이용해도 좋고 관계식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원을 그래서 한번 구해본 거야. 그럼 집어넣자. 코사인 알파 다시는 뭐 13분의 12 사인 x 사인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3분의 5 코사인 x로 쓸 수 있겠다. 됐니? 자,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쓴 거야. 그러면 그 양쪽에 이렇게 부등식 붙어있겠지. 코사인 x 그러면 2 코사인 x. 자, 요거 이항시키면 되겠지. 13분의 12 사인 x는 넘어갑니다. 플러스로 바뀌지. 13분의 13에서 13분의 5니까 13분의 18 코사인 x. 13분의 26에서 13분의 31. 사인 x가 궁금하잖아. 그럼 사인 x는 양면에 12분의 13 곱할게요. 12분의 13 곱하면 12분의 18 2분의 3이 될 거고요. 12분의 13 곱했으니까 12분의 13 곱하면 12분의 31이 되겠지. 이거 어디야? 뭐 사라졌네? 코사인 x는 살아있어야지. 됐지? 자, 내가 궁금한 게 누구니? 탄젠트 x잖아. 탄젠트 x는 뭐 보는 거니?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그럼 이거 밑에 뭐 가면 되니? 코사인 x 깔면 되겠지. 이것도 뭐야? 똑같이 코사인 x 깔면 되겠지. 이것도 뭐니? 코사인 x 깔아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바뀌어? 탄젠트 x로 되잖아. 그럼 탄젠트 x의 범위가 보이겠다. 이거는 약분 되겠지. 이거는 약분 되겠지. 우선 코사인 x가 4,4분면이잖아. 어제? 4,4분면이라고 했어. 뭐야? 코사인 x 1,4분면이잖아. 양수니까 부동 방향 안 바꿔서 상관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탄젠트 x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나갔고 12분의 30보다 작다나갔다. 최대값은 얼마다? 12분의 30. 최소값은 2분의 3. 둘이 더하시면 답은 12분의 49가 나오겠습니다. 탄젠트 x의 범위가 필요한데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처리해줘야 되잖아. 떼내려면 뭐 한다? 그 생각이 쓰면 따로 풀이되지. 뭐 할 수 있잖아. 집어넣으면 사인과 코사인 x만 남고 요 식과 같이 보면은 결국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닥이 잡힐 거라고요. 결국 사인에 대해 정리가 되면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양면에 x 나눠주면 아 너도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떨어지구나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야 하겠다. 그치? 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숙제는 여기 37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37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면 선생님 프린터 하나씩 줄 거야. 수원 프린터야. 수원. 난이도는 3점짜리에서 4점 쉬운 것 정도 난이도 문제들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취약하잖아 지금, 그치? 따로 수원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거는 숙제로 마저 해오시면 돼. 선생님 분량은 정해줄 테니까 일단 건너가서 얘기합시다.